안녕하십니까. SND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홍승혁입니다.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양대 수학과 졸업했고요. 수학과 졸업했던 만큼 머릿속에 수학으로밖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런 문제 내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이들 문제 풀 때 쓱 해가지고 이제 문제 하나 만들고 왔고요. 그 문제들 우리 아이들한테 좀 어떻게 잘 적용되는지도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왜 만들게 됐냐? 그런 다음에 이 문제들 만들었을 때 그게 효과가 있느냐? 두 번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성 모의고사 공모전이라는 데서 대상을 탔습니다. 과목에 구분 없이 모의고사를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대상을 탔어요. 전국에서 1위 했습니다. 수학 부분은 저만 아직도 1위고요. 그 다음에 대치동에서도 컨텐츠적으로 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성 콘텐츠 평가단도 같이 역임하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성에서 신규 콘텐츠를 낼 때 저희한테 이거 낼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한테 안건을 맡기는 거고요. 블랙라벨도 검수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라벨은 지금 대수까지 다 마쳤고, 왜냐면 블랙라벨이 대수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아직 개정판이. 미적분 1도 블랙라벨 검수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블랙라벨은 검수를 좀 잘했는지 그 블랙라벨 측에서 심층 인터뷰를 따로 진행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따로 진행을 해서 제 의견이 많이 본교재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중동고 1등급반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2학년이 되시잖아요. 자녀분들께서 2학년이 왜 제일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로드맵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 2월 달,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이죠. 겨울방학 때 대수 심화 유형 대비해야 되고 미적분 1도 개념 유형 총정리를 하셔야 돼요. 요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제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상적인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확통 기하. 여기서 확통을 안 할 수도 있다, 기하를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한 곳은 하나하나의 과목은 무조건 껴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유형 총정리를 해야 내신 가서 뒤처지지 않아요. 3, 4월에는 대수 중간고사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확통이나 기하 중간고사 대비 똑같이 합니다. 7월에는 5월에서 7월부터는 기말고사와 기말고사 마찬가지로 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1, 2월 달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거를 내신 기간 동안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 아이가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2학년, 정확하게 말하면 1학년 겨울방학이 조금 많이 중요하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2학기입니다. 2학기 때는 이제 7, 8월에는 미적분 1 심화를 해야겠죠. 근데 그 밑에 괄호를 쳐놨는데요. 미적분 2 개념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3학년 때 미적분 2를 듣는 학교가 가끔 있어요. 근데 미적분 2를 듣는데 2학년 2학기 때 시작을 한다. 너무 늦어요.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8, 9월에 계약하고 난 뒤에는 중간고사 대비 12월에는 기말고사 대비.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는 3학년 내신 대비요. 이제 뭘 해야 되죠? 수능 대비예요. 수능이 1년도 안 남았어요. 대비를 시작해야 될 때가. 근데 이런 거를 지금 꼼꼼하게 안 하면 3학년 때 올라가서 한다?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밑에 등급 아이들이 되는 지름길이고요. 지금부터는 좀 꼼꼼하게 대비하셔야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육과정도 개편화해서 조금 특이한 점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2024년 수능에서는 공통 22번 단답형 맨 마지막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대수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요, 25년에 6월 모평 아시죠? 그 다음에 9월 모평도 마찬가지로 단답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대수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 다음 2028년 수능 예시문항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에서 우리 이렇게 낼 거야, 이런 방식으로 낼 거고 이런 과목 구성으로 낼 거야, 미리미리 예시를 주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맨 마지막 문항 30번 문항이 단답형 맨 마지막 문항 대수로 여전히 출제가 되었어요. 이렇게 대수 같은 경우에는 심화 문제에 대한 대비가 좀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죠. 왼쪽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17번 7월 20년대의 문제를 가져와서 변형을 해서 좀 어렵게 만들어냈어요. 중동고가 이번 1학기 때 그렇게 변형을 해서 냈고요. 변별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출제를 하긴 합니다. 어려운 문항들 예전 거에서 계속 가져와가지고 변형해서 내고 이런 방식으로 학교들이 요즘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휘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24년 EBS 수능 특강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능 특강 뭔지 아시나요? 혹시? 고3 때 올라가면 꼭 풀어야 될 연계 교재죠. 수능에 직접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교육부에서 지정한 연계 교재인데 그거를 2학년 때 가져와서 변형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 2학년 내신에서도 좀 고득점의 점수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적분 1 가볼게요. 미적분 1은요. 중단원 9개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과목 구성상. 근데 소단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30개의 필수 유형이 있고요. 필수 유형이란 말은 여기서 세분화돼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유형마다 문제 풀이 혹은 이제 문제 내는 그런 형태가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접해보고 경험해보고 연습해야 돼요.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와 수능 출제 요소가 굉장히 많이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실 때도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심화 난이도도 대비해야 되는데 유형별로 다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어요. 계속. 그럼 이제 과목표 솔루션 어떻게 되냐? 뭐 제가 확통하고 기하까지 다뤄드리면 참 좋겠지만 대수하고 미적분 1만 다루겠습니다. 자, 대수에서 지수로그 함수. 요게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중간고사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킬러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왔을 때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역함수 관계 이용하는 거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부등식에서 그래프로 이루어지는 활용 방식들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나눠드린 브로셔나 PPT에 다 같이 들어가 있을 테니 이거 참고해서 아이들 공부할 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서는 이제 도형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게 돼요. 이런 도형적인 부분들을 활용하는 연습, 사인, 코사인 법칙을 많이 연습하셔야 되고요. 방부등식에서도 번호에 비하여 어려운 문항, 4점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왜 5분 이상 걸리지, 7분 이상 걸리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본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 전 교육과정에서는 엄청난 킬러로 나오긴 했어요. 사교육 관련해서 이제 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수열에서 한 162가지의 경우의 수를 따지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걸 다 노가다 해가지고 따지는 문제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조금 줄어들고 대신 요 정의를 새롭게 했을 때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에서 조금 고난도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4점짜리에서 좀 중요하게 내는 거는 등차 수열의 합이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변형 같은 경우 2번에서 조금 더 강조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적분 1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적분 1은요. 그냥 계산이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맨 처음 단원인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는 계산에서 최고 난도급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수능 내신 다 따질 필요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여기에서 최고 난도급의 문제가 나오고 케이스 분류하셔야 되고 차수 설정. 이게 몇 차함수인지를 안 알려줘요. 우리 아이가 직접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풀어본 경험이 없다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함수 불연속 연속으로 문제 푸는 것도 인수 활용해서 문제 풀 수 있다는 것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미분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는 거지만 익숙한 단어지만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자면 3개나 강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방부등식에 대한 내용을 똑같이 그래프로 옮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신의 경우는 중간 기말로 여기서 조금 나뉘게 돼요. 중간 때는 미분 가능성, 접선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 기말 때는 킬러 문제로 극대극소 같은 그래프 개형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적분은 이제 간단합니다. 얘는 계산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대신 계산 부분에서 실수가 굉장히 많고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풀어라 라고 했을 때 꼭 미분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분에서 어려움을 느꼈으면 여기서도 어려움 느낄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앞부분부터 탄탄하게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져야만 하냐? 일단은 대성 모의고사 공모전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저는 출제자예요. 출제자였어요. 강사로 돌아섰는데 강사로 오기 전에 이제 출제자에서 정점을 찍고 왔습니다. 컨텐츠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고 실제로도 이번 연도에 대성에서 추가로 모의고사 한번 만들어 달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내년 거에도 부탁을 또 드린다라고 이제 이때 드렸던 것보다 한 4배 증가해서 4배 증가된 양을 부탁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고른 문제들 수능하고 이거하고 가깝다 이런 문제 수능에 어울린다 내신에 어울린다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수업이에요. 두 번째는 서술형 솔루션인데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일일이 체크합니다. 일일이 첨삭을 해드리고 왼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써있긴 하지만 조금 악필이긴 하죠. 아이들이 해석할 수 있게 그런 시간까지 갖출 수 있게 이렇게 악필로 써놨어요. 죄송합니다.
자, 왜 틀렸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식을 세워야지 정확하게 안 깎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어필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떤 개념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따로 써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니까 아이들이 서술형에서 잘 안 깎여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관리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조금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데 실제 시험하고 난이도 비교 제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 난이도 성적들을 기반해서 등급 컷까지 냅니다. 그 다음 문항별 미세 조절 피드백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항마다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놓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틀린 문제들만 보통 피드백을 확인하거든요. 근데 저는 맞춤 문제들까지 다시 확인하게 해서 아이들이 맞춤 문제에서 얻어갈 수 있게 이렇게 자세하게 피드백 써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에요. 중등고 맞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중등고에서 이제 아이들이 많은 성적 향상을 보여드렸습니다. 2학기는 이제 진행 중이고요. 재원생의 42%가 10점 이상 상승했어요. 단대소고도 따로 맡고 있는데요. 단대소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맡은 이후 SNT에서 개강한 이후 전교 1등이 전부 저희 반에서 나왔어요. 아직도 이제 전교 1등을 또 배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대수 심화반 강의 계획서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긴 한데요. 심화반이다 보니까 9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원별로 20문항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파에는 아이들이 틀린 문제, 그 다음에 보완할 수 있게 보완 프린트까지 첨가해서 드릴 예정이에요. 어려운 문제 잘 풀어야 내신에서 좀 더 이득이 될 수 있으니까 좀 탄탄하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미적분 1 같은 경우에는 자주 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클리닉까지 추가로 되어 있어요. 이제 나눠드린 브로셔에 보시면 알겠지만 클리닉이 추가로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내셔가지고 수업 전까지 탄탄하게 요거 가져갈 수 있도록 미적분 1에 대해서 기본은 적어도 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윈터 시즌 수업인데요. 제가 고1도 내년에 또 맡게 돼서 수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합쳐봤더니 한 7, 8개 되는 것 같아요. 가을 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브로셔에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브로셔 맨 끝에 있는 그 제 블로그 주소가 있을 텐데요. 그 블로그에 오늘부터 매일매일 그 각 학교들의 실전 모의고사를 무료로 한 회씩 배포를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선 요거가 배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또 다른 학교들 계속 하루하루씩 따로따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자녀분의 학교에 있는 그 학교에 해당하는 실전 모의고사가 올라왔을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정된 1등급을 위해 저와 함께 달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